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화면 처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도 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살면서 이 여러 가지 뭐 욕심도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문제로 많이 다툼도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최근에는 황혼 결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황혼 이혼도 있지만 황혼 결혼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노년, 우리가 이제 생명이 길어졌고요. 거기다 노년을 또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황혼 결혼이 있는데 네. 이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분이 이제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3번을 결혼을 했다가 뭐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던 그래요?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1997년에 그 당시에 이제 4번째 아내를 만납니다. 네. 4번째 아내를 만나서 3년 동안 교제를 해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결심이 두 분이 서서 1997년에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황혼의 결혼 생활을 보냈어요, 초반에는. 네. 그럼 사실은 황혼의 결혼을 했으면 많은 고민을 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문제에 봉착해서 이혼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황혼 기간에 만나면 뭐 인생 이막이란 말도 합니다만 뭔가 더 애틋한 감정이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래야 했을 텐데 네. 이 부부의 생활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가 10,000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어떤 물건을 샀는지 확인을 하고 그제서야 돈을 지급했다고 해요. 아하. 게다가 또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반찬값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부인이 외출을 한다고 하면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는데 점점 이런 감정이 쌓여가면서 둘의 이제 관계가 금이 가고 있었던 거죠. 김동철 교수님, 이 뉴스파이터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우리 주부님들 이 얘기 딱 들으면 정말 피곤하겠구만 부인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80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60대입니다. 네. 불안하지 않을까요? 나이 차이가 이제 20대 정도, 20살 정도 차이가 네네. 나는데. 자, 그리고 4번의 결혼과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 아내에 대해서 뭔가 믿지 못하고 네. 불안 심리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기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뭔가 이렇게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을 하는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80대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노인성 편향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를 믿고 하나의 뜻에만 따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고집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염려도 생기고요. 네. 걱정도 생기고 결국은 편향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들로 해서 판단을 아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글쎄요, 3년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했던 이 80대 남성과 그리고 부인. 그런데 이 4번째 부인, 이 남성에게는 4번째 부인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요, 여보.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힘들지, 내가 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해요.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앞서 들으셨죠? 10,000원 이상 산 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꼼꼼히 확인할 거야. 이거 10,000원 넘는지 진짜 아닌지. 그리고 반찬이 왜 이렇게 반찬값이 많이 들어? 반찬값 일일이 점검. 부인 외출 어딜 또 싸돌아다녀. 아까 나하고 또 어딜 가? 부인 외출 불만 참다 폭발할 것 같은데 결국 이인철 변호사님 이혼까지 결심하게 됐다면서요, 이 아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건만 가도 아내가 힘들었는데 아하. 이혼 소송까지는 약간 부족해요. 근데 아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활용 점정이 뭡니까? 네. 이 아내분이 뇌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었겠죠. 네. 근데 남편은 별로 위로도 하지 않고 다만 남편이 이제 치료비는 좀 부담했어요. 치료비가 좀 나왔는데 치료비를 한 1,1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그건 남편은 아하. 잘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아내가 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아하. 딸이 이제 보험을 들어준 겁니다. 예, 예. 그 보험금이 2,100만 원이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그 1,100만 원은 남편한테 치료비 썼으니까 줬습니다. 네. 나머지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당연히 딸한테 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하. 딸이 냈으니까. 근데 네. 남편이 그거 다 가져와.
아이고. 나한테 다 달라. 그리고 뭐 아내가 이제 안 주려고 하니까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딸네 집 가서 살아. 집을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내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자, 아니 이종훈 평론가님 정말로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나친 간섭에도 정말로 참아가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이까지 턱 밑까지 그냥 울분이 오는 걸 참아가면서 했는데 뭐라고 딸이 고생해서 들어준 보험금 치료비 제하고 남은 1,000만 원 좀 딸한테 돌려줄라 했더니 그것도 다 내놔. 그리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딸 집 가서 살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걸? 더군다나 그 보험도요. 처음에 이 남편한테 들어달라 그랬는데 남편이 안 들어줘서 하하. 예, 딸하고 이제 얘기 상의해가지고 이제 네. 들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참 강 큰 남편이다. 강 큰 남편이야. 예, 요즘 보기 드문 남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요즘 뭐 이런 정도 연령대 되시는 분들은 네. 남편분들이 사실은 아내가 나 버리고 도망갈까봐 네. 또는 따로 그냥 이사를 하고 이사하면서 연락처도 안 주고 갈까봐 다들 불안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너무 이 소탐대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네. 뭐 사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오손도손 살아도 뭐할 판에. 네. 그리고 뭐 이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어차피 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하게 돼 있는 네. 거잖아요. 상의해서 잘 해결하시면 좋았을 네. 텐데 참 많이 아쉽네요. 이 부분도. 네. 실제로 지금 자막 보셨죠?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딸네 집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아내분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딸과 생활하면서 별거를 하게 됐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이혼, 그리고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을 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재판부는 이 남성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보험금 문제로 이 아내에게 폭언을 한 점,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준 점, 그리고 이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자신의 이 주장을 강요한 점, 그리고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킨 점을 들어서 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재산분할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는데요. 아하. 결국 파탄의 근본적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네, 파탄의 근본적 책임 남편에게 있다. 그런데 재산 분할금 3억 3천.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내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요구한 대로 정당하게 뭔가 좀 만족할 정도로 재산 분할을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을 이제 원래는 청구를 한 7억 했는데 3억 3천을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3억 3천을 인정을 받는 와중에 또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분할할 재산을 정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을 나누는 건데 예를 들면 분할할 재산에 원래 내 부동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 집에서 나가처럼 아하. 내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왜 아내와 나눠야 되느냐. 그 네. 얘기는 특유재산이라는 건데 네.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갖고 왔던 재산이나 네. 결혼을 하면서 내 명의로 내가 일군 재산을 이제 보통 아무리 부부라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봐요. 아. 그래서 재산 분할 소송에서 빼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두 부부가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네. 10년을 그냥 함께 산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 병간호도 했고 왜냐하면 좀 아이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네네. 병간호도 했고 또 거기에다가 가사노동 다 했죠. 아까 네. 보니까 뭐 10,000원 이상 사면은 남편한테 감시다지 당하면서 네.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했어요. 거기에다가 자식들을 다 그동안에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켜서 사실은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는 게 아주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리 특유재산이고 남편이 가져가 왔거나 남편이 일군 재산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은 아내가 기여해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아내가 기여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그 재산 아무리 읽어봤자 소용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한 10년 이상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누어라. 아하.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재산 분할할 때 이인철 변호사님 네. 뭔가 그럼 자기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의 박종택 부장님인데 네네. 굉장히 판단을 잘한 겁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게 특히 재혼한 경우에는 이건 다 내 재산이다. 내가 일군 재산인데 왜 아내한테 왜 주느냐 이렇게 당변을 해요. 아하.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죠. 설령 그게 당신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기간이 5년, 10년 되면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사실은요, 보통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동철 교수님. 이 결혼 생활 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한테 잘한 이유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그러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밥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이 80대 남편은요, 정말로 누가 봐도 아내에게 너무 박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요즘 사실 노인분들 황혼 이혼 얘기들이 상당히 뭐 예전부터 많았지만 요즘 특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내의 입장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 네. 뭐 아까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오손도손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자, 그러나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네. 죽을 때까지 그래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자. 아하. 그래서 아예 황혼 이혼을 하자. 네.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혼을 뭐 정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하.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행복하게 이혼하십시오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참 어떻게 보면 이 김동철 교수 말씀처럼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갈라서는 게 오히려 더 마지막 삶을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